누가 신증동국여지순함을 조작했는가? 신증동국여지순함이 한반도의 지리지가 맞는 것일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모두 현 한반도의 지리적인 정황과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순함이 정확히 일치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상황을 당연히 인식하고 역사와 지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순함을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신증동국여지순함을 정확히 공부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탄식의 첫소리가 바로 참으로 이상합니다 입니다. 신증동국여지순함을 정확히 공부하게 되면 모두 착시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신증동국여지순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한반도의 지리적인 정황이 잘못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순된 정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전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발버둥치면서 궁리하지만 결코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포기하거나 또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타협 방법은 모든 지명이 동일한 현 차이나에서 우리의 역사 무대를 찾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현 차이나의 지명 배열이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순함과 일치할 정도로 착시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조작하고 그에 맞춰 지명들까지 조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림수 함정입니다. 함정에 빠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정이란 그것을 무시하고 건너뛰면 함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 함정의 유혹을 회피하고 건너뛰기 위해서는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는 자신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할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아리아넥스는 천만다행으로 그것을 극복한 상태에서 역사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질 일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신증동국여지순함을 통한 공부의 전과 후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경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순함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나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시야가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그리고 그 누구도 느끼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곳의 경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 신증동국여지순함의 내용에 있는 지리적인 팔도의 배치와 현재 한반도의 팔도 배치는 정확히 일치하고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증동국여지순함이 현 한반도 행정백서의 기본 지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증동국여지순함에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증동국여지순함에도 경상도에 경주가 있으며 현 한반도의 팔도 중 경상도에 경주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순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순함에서 경상도 경주에 들어가면 첫 번째, 군명에서 평안도 평양과 동일한 제명인 낙랑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낙랑이라는 제명에 평양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주가 맞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평양과 경주가 역사 속 동일한 지역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주의 궁실에 들어가면 역사 속 경주에 있었던 궁실들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증동국여지순함에서는 역사 속 경주가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헷갈리는 것을 떠나 신기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역사 속 경주의 산천에 금강산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신기한 것을 떠나 짜증나기 시작하며 역사 전체와 지리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역사를 대하게 됩니다. 신증동국여지순함 경상도 경주에 있는 모든 역사, 지리 내용들이 모두 이렇듯 현재 반도의 지리적인 위치와 배열, 정황을 비웃듯 정확히 모두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두가 신증동국여지순함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손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석할 수도 없는 책을 인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순함을 도서관의 구석에 처박힌 희귀종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 선생과 사학과 교수, 지리학과 교수 및 역사학도와 지리학도는 아예
신증동국여지승남을 볼 생각도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성종대왕 연산군 중종대왕을 거쳐 편찬한 조선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 한문본 원본이 현재의 반도의 지리적인 배열과 일치된 현재의 신증동국여지승남 국역본과 동일한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감히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지리지 원본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들을 추적해 봅시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의 국역본을 누가 만들었는가? 성종대왕 연산군 중종대왕이 편찬한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은 원래 한문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문본을 누가 국역본으로 만들었을까요? 제 민족문화 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남 한문본의 문헌학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하는 국역을 위해 결성한 단체가 제 민족문화 추진회입니다. 우선 이들의 조직도를 살펴봅시다. 회장단 박종화, 이병도, 최현배. 이사 김성희, 박종호, 박종화, 손재영, 신석호, 이병도, 이승, 조연현, 최현배, 한갑수, 홍희서. 상기에는 많은 국어학자들의 이름이 있으며 결코 이들을 의심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문본을 한글의 국역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문 한글 학자들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은 누가 신증동국여지승남의 한문본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모든 역사서는 일제에 의해 모두 압류되어 빼앗기고 소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역사서의 원본, 원서를 소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인물 중 이병도와 신석호는 일제시대 조선사를 편찬 또는 조작한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든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국의 역사책을 만든 주체를 다음 백과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에 따라 발족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발족시킨 기구로서 사업의 종류와 원칙은 이때 정해졌다. 조선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했으며 고문에는 이완용, 박영호, 권중현 등이 임명되었다. 실제 업무는 도쿄 제국대학 교수인 구로이타가 총괄했으며 만선사관의 대표자인 이나바가 편찬 업무를 주관했다.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조선사의 편찬과 이를 위한 조선사의 수집이었다. 작업 순서는 사료 수집, 편찬, 기고, 초고 정리 등으로 10년 계획을 수립했다. 왜 우리의 역사를 일제가 만든, 아니 좋은 말로 표현하면 편찬한 것일까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일제가 우리의 역사에 손을 대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비록 조작되었지만 역사의 실상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 박영호, 권중현이 왜 우리의 역사를 조작해서 편찬한 조선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전파하고자 역사의 진실을 얘기하는 아리아넥스의 역사 내용을 비웃고 비판한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의 내용이 모두 일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자펜을 가지고 애국하겠다고 설치는 아주 우스운 꼴을 모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닌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다른 코리안들입니다. 이것이 그 잘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역사 편찬 원칙. 일제가 정한 조선사의 편찬 원칙은 다음과 같다. 편연사로 한다. 편찬의 시대 구분은 삼국이전,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기, 중기, 후기의 7편으로 한다. 편찬의 문체는 일문으로 한다. 사료의 수집 범위는 인멸이 우려되어 갑오개혁 이후까지 한다는 것 등이었다. 심의 과정에서 정만조, 이능하, 오윤족 등의 단군 기자 등 건국신화는 민족정신 발휘상 중요하며 삼국 이전을 고대 조선으로 하고 신화하는 첫 부분에 넣어야 할 것과 강문에 우리 글을 넣을 것 등을 제안했으나 일본인 위원들의 독단으로 원한 그대로 결정되었다. 일제가 정한 조선사 편찬 원칙은 또한 무엇인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 과연 우리의 국명이었을까요?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는 원칙을 일제가 만드는 것일까요? 사료 수집은 조선사 편찬위원회 직원만으로는 어려워 1923년 5월 도지사 회의에서
조선사료 보존에 관한 협의회를 열고 조선사 편찬에 따른 고문기 문서 등 보존에 관한 건이라는 훈시를 내려 관민이 일치하여 대대적으로 사료를 수집할 것을 독촉했다. 이것은 일제가 학술적이고 공평한 조선사의 편찬과 사료의 인멸 방지를 구실로 한국의 사료를 탈취하여 한국인의 사료 접촉을 막는 작업이었으며, 나아가 이 사료를 식민사관에 입각해 취사 선택하여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전국적인 사료 수집으로, 아니 정확한 표현은 강제 약탈로 진실된 우리의 역사는 모두 소각당하는 것이며, 이후 우리는 일제가 만든 조작된 역사를 배워왔던 것입니다. 코리안 국민 당신들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배워왔던 우리의 역사가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리안 X의 단 한마디의 질문에 모든 국민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또는 대학까지 나갔다고 하는 본인들 스스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관련 없이 알고 있는 모든 역사 지식들은 시험을 위해 그저 외운, 또는 시험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거짓말일 뿐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찬 작업을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1925년 조선사 편수회 관제를 공포하여 새로운 독립관청인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했다. 회장은 정무총감이 겸임했으며 고문에 이완용, 박용호, 권중현, 구로이타, 핫도리 나이토, 위원회 이만하시, 이능화, 어윤조, 오다 등, 간사의 이나바 등 3명, 수사관의 이남희, 홍희, 후지타 등 3명이 임명되었다. 이후 이병도, 신석호 등이 수사관으로 참여했으며 최남선도 1928년 12월 척탁위원으로 참여했다. 일제의 조직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인 이병도, 신석호는 제가 인용하는 신증동국여지스남의 한문본을 국역본으로 편수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왜 신증동국여지스남 한문본이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이었던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동국여지스남은 맞는 표현일까요? 혹시 중국여지스남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현재의 차이나가 아닌 훈민정음의 역사 속에 나오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와 제왕의 국내성이 있었던 역사 속 서울에 있었던 그 중국입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의 조선사 편찬 작업은 앞서 정해진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시대 구분에 있어서 앞서의 제1, 2, 3편을 제1편 신라통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 이후라고 정정하여 모두 6편으로 했다. 둘째, 한국인 위원이 강력히 주창한 건국전설인 단군기자 신화를 편견적으로 본문에 넣는 것에 반대했으나 제4편 고려 국민왕 24년 폐왕 원년주에 단군기사를 넣도록 했다. 셋째, 편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대 구분의 시작을 신라통일 이전, 마지막을 가보개혁으로 하는 것과 발해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수렴되지 않았다. 넷째, 최남선이 지적한 삼국유사의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이라 개천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우리 역사의 조작 편찬 작업은 상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사 편수회가 우리의 역사를 조작하기 이전 우리 역사의 원본, 원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의 원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역사의 원본을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 신증동국여지승남은 왕명에 의해 정식으로 편찬된 현재 한반도에 작성된 지명과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되어 행정백서의 근본이 되는 지리지 최고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즉 최고의 상위 지리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역사 공부를 위해 이 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무슨 이유인지 이 책을 숨기려 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왜 역사학계에서 이 지리지를 숨기려고 했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입니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남의 편찬 배경을 요약해서 살펴봅시다. 송정대왕 시대 지리적인 동국여지승남의 찬수를 명하고 송종 17년 제2차 수정으로 완성된 동국여지승남 총 50억 원이 인출되어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산군 5년에 수정본이 완성 인출되었고 현재 일본 경도대학에 50억 원 중 28권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종대왕이 즉위하여
전대 편찬 간행 사업을 계승하여 지리지의 서적을 간행하였는데 다른 간행 공부와 구문에서 신증 동국여지스남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즉 동국여지스남을 중종대왕 시대 편찬한 것이 신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존과 구분하였을 뿐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스남은 성종대왕, 연산군, 중종대왕을 거쳐 편찬된 우리의 역사 무대를 저술한 지리지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비록 지리적인 위치가 현재의 한반도의 팔도에 맞추어져 모두 변조되었지만 그 속에 실려있는 내용들은 신증 동국여지스남이야말로 우리의 옛 역사 무대를 소설하고 있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의 조선사 편수에는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실체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역사 무대를 서술한 신증 동국여지스남 한문본 원본을 현 반도에 맞도록 조작된 한문본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한문본을 현재의 국역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스남 국역본의 외관과 현 한반도의 외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신증 동국여지스남 국역본의 역사적인 내용 정황과 현재의 한반도의 모든 정황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역사 조작의 완료 이후에 해방과 함께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신증 동국여지스남 한문본 원본을 조작한 신증 동국여지스남 한문본 조작본을 들고 자신있게 한글 한자 학자들을 초빙해서 한글로 국역했던 것입니다. 자, 한반도에 너희들이 얼마든지 진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면서 포부도 당당하게 신증 동국여지스남 국역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10년치 작업량을 단 하루 만에 해치우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신증 동국여지스남 6권을 한 달 만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메이드인 자펜을 들고 일제를 청산하자고 애국을 외치고 있는 이 모순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리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그래, 일제와 그 부역자 너희들이 조작한 신증 동국여지스남의 진실을 이 지리지 역사 무대의 직계 후손인 아리안 엑스와 그 동지들이 제대로 밝혀주마. 기대하시라.